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전북이 참 좋다 김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다솜입니다. 요즘 정말 수확 소식이 굉장히 풍성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지역의 이색 작물 이야기를 해보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고창인데요. 고창하면 사실 수박이랑 복분자 많이 떠오르시는데 네. 여름 감자도 있다고 합니다. 이름이 홍감자라고 하네요. 아, 맞아요. 홍감자는요, 일반 감자랑은 좀 다릅니다. 겉은요, 이 고구마처럼 붉은색인데 속은 노랗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일반 감자보다는 수분 함량도 많아서요, 퍽퍽함이 덜해서 먹기에도 더 편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고창에 홍감자가 있다면 익산에는 이런 이색 작물이 있다고 합니다. 이름 역시 특이합니다. 초당 옥수수라고 하는데요. 이 초당 옥수수는 2017년부터 재배에 들어가서 아마 드셔보신 분들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초당 옥수수는요, 또 특징이 이 과일처럼 생으로 바로 먹는 게 특징이라고 해요. 그런데 단맛은 옥수수보다 두세 배나 강하고요. 게다가 이 열량의 절반이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철 작물 드시면서 여름철 건강 챙겨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죠? 아는 게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첫 박사 이다솜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목요일 저녁 생방송 전북이 참 좋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생방송 전북이 참 좋다. 오늘은 개그맨 김동화 씨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씨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김동화지. 건강하게 운동하지. 기분 좋게 노래하지. 재미있게 말을 하지. 김동화입니다. 아, 네. 동아 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저한테 왜 악수하신 거죠? 갑자기 네. 손 한번 잡아보고 싶어서 갑자기요? 네, 악수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대체 어떤 메시지로 또 시청자 여러분께 메시지를 받아보려고 준비를 하셨나요? 저는 사실 오늘 달력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왜요? 벌써 2019년도에 절반이 지나갔더라고요. 다음 주면 7월 달이에요. 7월 달. 시간 참 빨라요. 그죠. 그래서 지난 상반기에 어떻게 좀 잘 살아왔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 2019년 상반기 결산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문자는 샵 1991번, 샵 1991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카카오톡 메시지도 가능합니다. 플러스 친구, 전북이 참 좋다, 친구 추가한 후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무료입니다. 네. 올 상반기에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의 이야기 있다면 오늘 전북이 참 좋다와 함께 하시는 거 어떨까요? 그러면 말이 나온 네. 김에 우리 도원 씨는 올해 상반기에 좀 추억에 남는 인상적인 추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바로 있죠. 바로 김도원이가 한다 해서 양파 수확해서 파이팅한 거. 이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또 도원 씨가 우리 양파처럼 까도 끝이 없는. 네. 그렇죠. 네, 그것도 재밌었죠. 다솜 씨는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저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요. 그중에도 동아 씨가 이 두릅 더 비트. 저 정말 명작이죠. 재밌었거든요. 한 번 더 보여주시죠. 네. 자, 여러분들 다 함께 즐겁게 보내세요. 두릅도 삐. 언제 봐도 유쾌합니다. 네, 오늘 지금- 중간 선물 주실 분도 약간 이런 비트를 잘 타는 사람들한테 주실 건가요? 네, 상반기 비트를 잘 타신 분에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인상적인 추억 이야기와 사진을 보내주신 분에게 저희가 선정을 해서 호텔 숙박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간 선물 외에도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니까요. 끝까지 카톡 메시지 많이 보내주세요. 네, 이 드랍 더 비트는 언제 봐도 정말 인상적인 것 같아요. 멋집니다. 네, 앞서 저희가 우리 지역 이색 작물 이야기 계속했는데 동아 씨가 요즘 계속해서 수확 현장 다녀오고 있으시잖아요. 오늘도 혹시 수확 현장 다녀오신 건가요? 일단은 소개하기 전에 보자. 우리 다솜 씨는 초록색, 그리고 도원 씨는 빨간색이 잘 어울릴 것 같네요. 초록색이고 빨간색. 어떤 걸 말씀하시는 이 거죠? 초록색 파프리카는 빈혈 예방에 좋습니다. 우리 다솜 씨가 가끔 한 번씩 머리가 아프다고 뭐 빈혈, 네. 어지럼증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초록색을 제가 추천하고 저는요? 빨간색. 빨간색은 면역력 증강에 좋거든요. 많이 드시고 얼른 빨리 좀 방송에 적응 좀 하시라고. 알겠습니다. 지금 6개월째인데 양파 많이 아직 먹어서 좀 면역력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 양파가 아니라 파프리카라고 좀 전에 저 말이에요. 저 말이에요. 파프리카 네. 설명하는데 왜 양파를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네. 적응하시기를 해서 중재 좀 그 해주시죠. 아삭아삭 스마트한 파프리카 수확 현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뼈 너무 약해졌나 봐. 뼈가 튼튼 빨간 파프리카.
눈이 반짝 주황 파프리카. 몸에 좋고 맛도 좋은 파프리카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주황빛 파프리카가 탐스러운 6월. 영양이면 영양, 비주얼이면 비주얼까지 음식의 필수 조건을 모두 갖춘 파프리카 따러 가볼까요? 지리산 자락 천혜의 자연 환경이 펼쳐진 남원 운봉읍 시설 원예 첨단 하우스인데요. 수확철을 맞아 파프리카를 수확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하네요. 크기가 어떻게 돼요? 2,000병 됩니다. 일일이 다 관리하시려면 엄청 힘드시겠어요? 아니에요. 요즘은 설비가 잘 돼 있어서 그렇게 힘들게 농사 짓지 않습니다. 첨단 시설 하우스에서는 온도와 습도를 버튼 하나로 조절할 수 있고요. 스마트팜을 연계해 창문도 자동으로 제어가 가능합니다. 아니, 지붕이 열리네요. 진짜 편리하겠어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작물 수확도 증산량도 올라가고 그럽니다, 이게. 이렇게 스마트한 농장에서도 땀과 노력은 필수. 파프리카 수확은 사람의 손을 필요로 하는데요. 부자가 함께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일하다 지칠 때면 이 파프리카만한 새참이 없다고 하네요. 저기요. 아니, 일할 때는 일해야지. 갑자기 왜 드신 겁니까? 아니,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요. 아니, 목이 마르면 저 물 있는 거 물을 마셔야지. 이걸 마시면 어떡하지? 저쪽 물 마르고 수분이 엄청 많네. 맛있죠? 이게 천연 갈증 해소제구나. 수분 함량이 높아서 갈증 해소에 탁월한 파프리카. 파프리카에 포함된 수분은 포만감을 줘서 식사량 조절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색깔별로 영양분도 다 다르다고 하네요. 이 색깔이 다른데 이 색깔이 다른 만큼 이 효능도 차이가 있어요? 그럼요, 당연하죠. 노란색은 어떤 효능이 있는데요? 노란색이요? 노란색은 고혈압이나 심근경색의 예방에 되게 좋습니다. 주황색은요? 주황색은 요즘 직장에 눈 피로하잖아요. 눈 피로에 진짜 좋습니다. 그럼 이 같이 섞어 먹으면요? 더욱 좋죠. 빨간색과 초록색도 철분과 리코펜이 높은데요. 운봉에서는 이 파프리카가 더 특별하게 자란다고 합니다. 고랭지에서 자라는 파프리카가 왜 좋은 거예요? 경도도 단단하고 보관성도 아주 좋고 일교차가 심한 관계로 인해서 맛도 좋아요. 생산도 잘 되고 수확도 좋고 할 것 같은데 네, 벌이는 얼마나 되시나요? 그거 물어보지 마세요. 그런 걸 물어봐요. 당신 통장 잔액 문제 가르쳐 주면은 저 17만 8천 원이요. 저는 18만 8천 원. 나보다 많으시네. 운봉 전체 농가 50여 농가가 한 4,000톤 목표를 해서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데 올해 한 100억을 넘게 지금 조수기를 올리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00억 목표 할 수 있습니까? 해야지요. 화이팅! 화이팅! 지난 2월에 파종하고 3월에 정식한 파프리카는 6월부터 연말까지 수확할 수 있는데요. 열심히 수확한 파프리카를 머리에 이고 동아 씨 어디로 가시나요? 어머니! 네. 파프리카 뽑아왔잖아요. 저한테는 오늘 어떤 요리를 해주실 거예요? 파프리카 잡채, 파프리카 볶음밥, 베이컨 말이. 농장 대표님의 아내분이 해주실 첫 번째 요리는 파프리카 볶음밥. 색깔별로 볶은 파프리카는 한쪽에 나란히 담아 식혀두고 기름 두른 팬에 밥을 먼저 볶다가 파프리카와 맛있는 조우 골고루 섞이게 볶고 파프리카 그릇에 담아줍니다. 이야, 그야말로 비주얼 끝판왕. 어머니는 이 파프리카랑 함께한 지 지금 얼마나 되셨어요? 20년 정도 됐거든요. 그럼 파프리카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으시겠네요. 네. 그러면 이 좋은 파프리카를 구분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단단해야 돼요. 단단하죠? 꼭지도 실해져요. 찌들지 않고. 파프리카는 식감이 좋아 생으로 먹어도 좋지만 껍질째 기름에 볶아 먹으면 더 좋다는데요. 껍질에 들어있는 영양소들이 대부분 지용성이어서
기름에 익혀 먹으면 영양소 흡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또 파프리카 잡채가 뚝딱. 파프리카를 베이컨으로 돌돌 말아주고 다소곳하게 잠시 대기. 기름에 살짝 익혀주면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베이컨 말이 완성. 색감이 너무 이뻐가지고 지금 그죠? 저는 반했거든요. 색감도 예쁘고 맛도 좋고 영양은 더 좋은 파프리카. 파프리카에 들어있는 비타민 C는 딸기의 4배, 시금치의 5배. 어때요? 이거 지금 어떤 간 따로 안 하신 네, 거죠? 전혀. 이 간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파프리카 덕분에 단맛이 나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서 먹으면 맛있겠다. 야, 걔도 같이. 봐봐. 까마귀도 먹고 싶어가지고 왔잖아. 깍깍 까마귀마저 탐내는 파프리카 볶음밥. 이번엔 파프리카 잡채 맛을 볼까요? 잡채랑 파프리카가 더해지니까 쫄깃쫄깃한 면발과 아삭아삭한 파프리카가 정말 조화가 뛰어나다. 고기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오늘 가장 기대되는 게 바로 이 파프리카 베이컨 말이. 베이컨 마리를 한 입 가득 넣어주면 세상 부러울 게 없습니다. 이거는 밥 반찬으로도 너무 좋지만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맥주 한 잔 마실 때도 너무 훌륭한 안주가 바로 이거겠다. 무더운 찜통 더위로 인해서 입맛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많잖아요. 비타민이 풍부한 파프리카와 함께 입맛을 회복하시고요. 무더운 여름도 건강하게 보내세요. 여름 수확철을 맞은 파프리카의 숨겨진 효능에 주목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리산 고랭지 파프리카로 맛있고 건강한 여름나기 도전! 저 알록달록 파프리카요. 보기에도 정말 좋고 또 다양하게 이 색깔별로 효능도 다양하다고 하잖아요. 저는 저 중에서 주황색을 골라보려고요. 요즘에 스마트폰 때문에 남녀노소 다 눈이 안 좋잖아요. 눈 예방에 좋은 주황색 파프리카 좀 왠지 땡기네요. 다솜 씨가 먹을 때 저도 옆에서 하나 얻어 먹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 부자지간 간에 같이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아무래도 이 아들과 아버지 간에 좀 끈끈한 정이 파프리카에 이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땠나요? 실제로 저 아드님은 원래 농장일 돕기 전에 네. 그 군대에 직업 군인으로 복무를 하시다가 제대하시고 지금 농장일 돕고 있는데 뭐 당연히 부자니까는 잘 맞겠죠. 그리고 든든하겠다라는 생각도 든과 동시에 정말 좀 부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가족끼리 함께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거기다가 이제 첨단 시설까지 정말 최고였는데요. 진짜 엄지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앞으로도 보다 스마트하게 파프리카 농장 운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원 파프리카 농장 다시 파이팅 한번 할까요?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네, 좋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만나볼 소식에서는요, 이 하늘 위에서 내려다본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나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무려 20여 년간 항공사진 작가로 활동해온 곽풍영 작가의 이야기인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Okay, fine, maybe I'm just a little nostalgic. 하늘에서 바라본 전북의 풍경을 사진으로 남기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 앞에는 항공사진작가라는 수식어가 붙는데요. 20여 년 전북의 하늘을 산책해온 항공사진작가 곽풍영. 오늘은 그가 이야기하는 항공사진의 매력을 들어봅니다. 20여 년 발품을 팔아 남긴 전북의 항공사진을 만날 수 있는 곳, 곽풍영 작가의 작업실입니다. 처음엔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이 그저 좋아서 시작한 일인데요. 시간이 지나 과거의 사진들을 마주하니 그의 사진에는 기록이라는 의미가 더해졌습니다. 처음에 이 사진을 항공사진을 찍고 할 때는 이게 어떤 가치를 가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진을 찍을 때는
그냥 제가 좋아서 찍었고 하늘에서 내려다는 풍경을 사진 속에 담고 싶어서 찍었는데요. 어느 날 이 사진을 찍다 보니까 점점 변화해 있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기록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구나 해서 계속 열심히 항공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 헬리콥터에서 내려다본 전주 삼천의 풍경에 반한 그는 이후 조종사 자격증까지 취득하며 항공사진에 빠져들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드론으로 촬영이 가능해져 직접 헬기를 탈 일은 없어졌다고 하는데요. 항공사진에 대한 열정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땅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풍광이나 아름다운 모습, 또 제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하늘에서 새의 눈이 되어서 바라본다는 건 굉장히 매력적이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나의 존재가 굉장히 작구나. 하늘에 올라가서 보면 마치 신이 땅을 내려다보듯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저 속에서 아웅다웅하고 살았던 모습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제3자의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익숙한 전북의 자연과 이름난 관광지도 그의 사진 속에서는 색다른 모습입니다. 보는 방향에 따라 전혀 다른 풍경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타일바닥 같은 사진이 특히 흥미롭죠? 촬영 장소는 부안의 개화도를 촬영을 했고요. 제가 개화도를 자주 찾는 곳 중에 한 곳인데 이곳은 전신주가 없고 오로지 이렇게 개량화된 논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봄에 이곳을 찾으면 자라나는 녹색의 보리밭과 또 밭을 갈고 있는 논과 완전히 밭이 갈고 나서 이렇게 변해져 있는 색깔들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나 생각되고요. 이날은 완주의 한 저수지를 찾았는데요. 이곳 역시 곽풍영 작가가 즐겨 찾는 출사 장소 중 한 곳입니다. 큰 변화는 없지만 한 번도 같은 얼굴로 반기지 않는 자연. 때문에 촬영을 앞둔 그는 늘 설렙니다. 여기 오기 시작한 지는 한 20년이 좀 넘는데요. 새싹이 났을 때 그 초록빛이 굉장히 아름답고 지금은 실록 6월에 실록 또한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이 안에를 산책하다 보면 개구리가 알을 깐다든지 또 물고기가 놀고 있고 부화를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아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어떤 모습을 사진에 담을 수 있을지 이제 하늘 위에서 내려다본 풍경을 만나러 가볼까요? 초록의 그 실록의 빛도 있지만 드론 사진에서는 하늘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하늘을 호수의 물빛에 하늘을 담았다는 그것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데요. 인화한 그의 사진에서도 특별한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옆면을 보게 되면은 밑면 또 옆면 모든 면에 사진이 붙어서 프린트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프린트한 이유는 액자를 만들어서 걸어놨을 때 항상 앞면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측면에서도 볼 수 있고 또 누워서 보게 되면 밑면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모든 사면을 전부 다 사진으로서 만들면서 입체적으로 좀 느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최근 그는 사진 본연의 기능인 사실 전달을 넘어서서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작가님. 항공사진 특유의 구도로 자신만의 장르를 개척해가고 있는 겁니다. 우주의 하늘의 모습. 누구나 사진을 찍을 때 누구나 어떤 직보감으로 찍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신감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수평적인 시각으로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하다 보니까 어떤 다른 시도를 할 때 불안한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과감하게 자기 어떤 생각으로 찍어내요. 근데 그 찍어낸 것을 보면 그 색, 면, 점 모든 부분들을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찾아내서 그걸 촬영을 해요. 함께 갤러리를 운영하는 권은경 작가와는 서로의 사진에 대해 날카롭지만 따뜻한 직원을 아끼지 않는 동료 사이인데요. 올 가을 계획 중인 곽풍영 작가의 항공사진 전시회를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록의 의미를 넘어 예술성이 더해진 그의 사진이 벌써부터 기다려지네요. 인간은 그 자연 속에 살고 있고 그 자연과 함께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가 땅을 갈아서 벼도 심고 또 다양한 곡물을 심어서 얻듯이 그 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아름다움으로 재창조해서 보여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과 예술의 경계에서 전북의 풍경을 기록하는 한공 사진작가 곽풍영.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더해지는 그의 사진처럼 세월이 흐를수록 깊어져가는 그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에서 본 사진 속 장소들 대부분 우리에게 익숙한 장소들이었는데요. 하늘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모습은 좀 새롭네요. 특히 부안의 개화도의 사진은 거의 그림인 줄 알았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또 이 면을 다양하게 할수록 또 느낌이 다르다는 점도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동아 씨는 어땠어요? 일단은 뭐 무엇보다도 저 작가님께서 항공사진을 잘 찍기 위해서 조종사 면허까지 취득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 열정을 정말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높은 곳에서 사진을 잘 찍으려면 또 멀리 잘 봐야 되지 않습니까? 가끔 눈이 침침할 때 그럴 때는 주황색 파프리카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좋답니다. 그렇죠, 좋죠. 맞습니다. 그리고요, 항공사진 작가로 이제 활동을 한 지 20여 년이 됐기 때문에 전시회도 올 10월이나 11월쯤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거든요. 자세한 이 전시회 일정이 정해지면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멋진 작품 계속해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북이 참 좋다에서는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어는 2019년 상반기 결산이라는 주제어로 여러분들의 이야기와 사진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네, 문자는 샵 1991번입니다. 샵 1991번이고요. 단문 50원, 그리고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카카오톡은 플러스 친구에서 전북이 참 좋다를 친구 추가하시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핸드폰 우리 앨범 보면요. 쭉 올리다 보면 이 상반기에 내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보고 있다가 한 장 정도는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 보내주세요.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갤러리에서 사진을 보내주신 분들 중 한 분에 저희가 중간 선물을 드려야겠죠. 나왔나요? 네, 나왔습니다. 휴대폰 번호 끝자리 0913번님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둘째를 가지셨나 봐요. 초음파 사진을 보내주시면서 자식 농사에 성공했다고 짤막한 메시지와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축하 한번 일단 드려야겠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중간 선물 위에도요, 푸짐한 선물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문자, 카카오톡 많이 보내주세요. 네, 여러분의 문자와 그리고 카카오톡 기다리면서 이번에는 맛있는 소식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대구에서는 지금 맛도 모양도 특이한 이색 냉면이 올 여름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대구의 이색 냉면 열전, 지금 함께 확인해 보시죠. 여름이면 생각나는 한국인의 소울푸드 냉면. 평범한 물냉, 비냉은 가라. 이제 냉면도 개성시대. 몸이 건강한 냉면입니다. 얼큰한 게 시원해 공중 요리를 먹는 것 같아요. 비주얼 폭발! 내 침샘도 폭발! 독특한 조합으로 맛집 탐방러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이색 냉면 맛집을 소개한다. 푹푹 찌는 무더위에 냉면이 절로 생각나는 요즘? 독특한 비주얼로 냉면 나왔습니다. 냉면의 새로운 변신을 꾀하는 곳이 있다는데?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우, 맛있겠다. 어머머, 왠지 포크를 먹어야 될 것 같은 이 비주얼? 그 정체가 궁금하다. 선생님, 이거 파스타 아닌가요? 네, 파스타 아니고요. 냉면입니다. 여름철 저희 집 별미입니다. 이 별미 한 그릇이면 집 나간 입맛도 돌아온다나 뭐라나? 특히 여성들에게 인기 만점?
다른 소스 안 넣어도 국물이 달콤한 맛이 나요. 맛있습니다. 색깔도 너무 예쁘고요. 건강한 맛이. 여성 손님들의 호평을 받는 이 집의 냉면, 사장님 쿨하게 비법 좀 알려줘요. 저희 집 냉면의 비법은 여기에 있습니다. 냉면의 비법이 어디 있나 했더니 어디에 있었다. 뽕나무 열매인 오디는 6월 이맘때가 제철이라는데 현대인들에게 혈액순환에서부터 해서 굉장히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성질을 하고 있어서 사람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제철 나는 과일들이랑 또 효소를 내어서 궁합을 맞추어서 그렇게 냉면에 육수를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디의 달콤한 맛을 2배로 살려줄 제철 과일과 복분자까지 넣어주면 새콤달콤한 영양 만점 육수가 완성! 이것은 냉면 육수인가 건강식인가 보약이 따로 없다. 여름을 이겨내기에 필요로 한 성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냉면에다가 이걸 물처럼 먹을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약선 요리 연구가인 사장님의 끝없는 고민이 만들어낸 오디 과일 냉면. 오디와 제철 과일을 갈아 만든 이곳의 육수는 고추장 소스에 비해 자극적이지 않아 많이 먹어도 속이 편한 것이 특징이다. 그런데 단골 손님들 사이에서 이 냉면을 더욱 별미답게 먹는 법이 있다는데. 밥말랑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안 넣을 것 같아도 말은 정말 맛있습니다. 들어는 봤나? 과일 육수와 밥의 이색 조합? 집에 가서 또 생각나는 맛이라나 뭐라나. 오디 육수랑 그 탄수화물이 같이 섞이면 굉장히 소화도 잘 되고요. 굉장히 배도 든든하고 또 그 전날 숙취 해소에도 굉장히 좋아요. 남자분들이 특히 더 밥 말아서 드시면 숙취 해소에 정말 좋아합니다. 건강한 냉면이 떠오를 땐 오디 가지 마시고 오디의 영양이 알알이 살아있는 새콤달콤한 과일 냉면 한번 써봐.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한 중식당. 입구에서부터 강렬한 포스 팍팍 풍겨주고 식당 안에는 손님들이 비장한 표정으로 궁금증을 팍팍 올려주니 여긴 대체 어떤 냉면집일까? 여기 냉면집 맞나요? 예, 맞아요. 중국식 냉면집이에요. 빨간 육수가 침샘을 자극하는 이곳의 냉면? 짬뽕 같으면서도 육개장 같은 비주얼이 사람을 더 헷갈리게 만드네. 마라 더시는 그거 매운 더시예요. 마라 냉면하고 냉면은 우리 국물은 따뜻해서 나오는 거예요. 혀가 얼얼해지는 대륙의 매운맛 마라냉면. 각종 버섯과 채소들을 닭고기 육수에 우려내야 제맛이라는데. 我家的麻辣冷面是个麻辣烫的油素那个汤做的，然后搁金针菇、油白菜、黑木耳，还有鹌鹑蛋。面呢是中国的冷面，材料呢就是白糖、陈醋、辣椒油、麻油，还有盐水，还有大蒜。 마라냉면 맛있다 해. 중국 사천의 대표 음식 마라 요리는 한 입 먹으면 혀가 얼얼해지는 독특한 매운맛을 가지고 있어 이열치열을 즐기는 한국인 입맛에 딱이야 딱. 그래서인지 이곳은 마니아들이 즐겨 찾는 여름 냉면집으로 소문이 자자하다는데 여기 매운맛 좋아하는 언니아들 다 못 있네. 마라 냉면 시원하고 맛있어요. 뭐 면이 안 질겨서 좋아요. 부드럽고. 이 음식을 먹고 나면 땀을 확 쏟고 나면 정말 여름 더위를 날려버릴 것 같은 그런 맛 있잖아요. 여름에는 시원하고 많이 찾지만 또 의외로 이열치열이기 때문에 얼큰한 게 시원해요. 속이 시원하고. 냉면은 이거 진짜 중국의 고향의 맛이에요. 시원하고 달달하면서도 좀 한국 냉면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맛있어요. 이 밖에도 마라냉면 자매품 중국 냉면도 별미라는데 닭고기 육수에다 중국 간장을 넣어 달달한 맛을 낸 것이 특징. 대륙의 매운 냉면이냐 달달한 냉면이냐 여러분들도 먹어봐야 한다 해. 마지막으로 찾아온 냉면집. 점심시간만 되면 줄 서서 먹어야 하는 특별한 냉면이 있다는데. 여기요, 냉교만 하나 주세요. 냉교 뭐시라? 메밀로 만든 궁중식 냉교면입니다. 메밀 교자를 사용해 이름 붙여진 냉교면. 예로부터 궁중에서 해먹던 메밀 음식인데 이 냉교면을 유독 즐겨 먹던 사람이 있다고 한다. 옛 문헌에 보면 당뇨와 비만을 앓고 있던 세종대왕께서는 건강을 위해서 조선간장에 양지를 우려낸 육수에 동치미 국물을 섞어 메밀면을 드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저희 냉교면은 이를 바탕으로 해서 현대인의 입맛에 맞게 새롭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이 먹던 궁중냉면을 현대식으로 재해석해 만든 냉교면. 육수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비율에 맞게 양조 간장을 조절한 뒤 한우 양지를 넣고 72시간 푹 끓여낸다. 이렇게 우려낸 육수는 5일간의 숙성을 거친 뒤 차갑게 해서 냉교면 육수로 사용되는데, 메밀면과 함께 고명을 얹어주면 은은하면서도 깊은 맛의 냉교면이 완성. 이 고명으로 올리는 나물은 참나물입니다. 참나물은 건강에도 좋고 냉교면 국물을 더 깔끔하게 만들기 위해서 참나물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여름철 별미에 소문 듣고 찾아온 손님들이 한가득. 호로록 호로록. 나도 한 입 먹고 싶다. 국물이 아주 깔끔하고 면이 탄력있고 아주 좋습니다. 이건 꼭 드셔보셔야 됩니다. 네, 담백하면서 또 그 안에 이 신선한 재료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 상큼한 맛? 네, 그런 것 때문에 이 계절에 굉장히 먹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무더위에 지친 당신을 위한 세종대왕표 궁중식 냉면. 탱탱한 면발은 기본, 담백하면서도 은은한 맛의 육수가 일품. 올여름 냉교면 한 뚝배기 하실래요? 냉면의 변신은 무제. 무더위를 쿨하게 있게 해주는 여름철 별미. 냉면 한 그릇 드시고 올여름 건강하게 이겨내세요. 제가 냉면 광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냉면 다 먹어봤는데요. 오디 냉면부터 마라 냉면, 그리고 이 궁중식 냉면까지 정말 다양한 냉면들이 있네요. 올 여름은요, 조금 특별한 냉면으로 이 더위를 날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냉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제 맘에 냉킬이고 냉킬. 아, 그래요? 냉면 킬러인데 진짜 저는 다 좋지만 그 냉교면 세종대왕님도 정말 좋아하신다는 그게 담백하고 상큼한 맛. 먹어보고 싶어요. 또 여름에는 이제 매운 음식 먹으면서 더위를 좀 식히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냉면 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표정 보니까요. 정말 이 냉면을 먹으면서 이 땀을 쫙 빼고 하면은 진짜 여름 스트레스가 확 가시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번 주말에는 이렇게 맛있는 이색 여름 별미 드시면서 더위를 좀 이렇게 날려버리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네, 그럼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대구에는요, 삼색 냉면이 있었다면 경주에는 삼색 전시회가 있다고 하네요. 역사와 추억, 그리고 화려한 불빛까지 만날 수 있는 경주로 지금 함께 가보실까요? 해마다 철마다 볼거리가 업그레이드되는 경주. 경주를 찾는다면 놓치지 말아야 할 이색 전시장도 많아졌는데요. 하나, 역사 속으로. 둘, 추억 속으로. 셋, 불빛 속으로. 세 가지의 색다른 매력을 가진 경주의 전시장들로 지금 출발합니다. 볼거리 즐길거리가 다채로워지고 있는 경주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요, 테마별 이색 전시관을 준비했거든요. 핫하고 힙한 전시관들 지금 안내합니다. 첫 번째로 찾아온 곳은 국내 유일의 벼루 박물관. 이곳에는 무려 100여 점의 벼루가 전시되어 있는데요. 모두 손원조 관장이 49년간 직접 모은 것들이라고 합니다. 잠시만 둘러봐도요, 긴 시간 동안 열심히 셨구나 생각이 들어요. 큰 벼루, 작은 벼루, 다양한 벼루들이 있는데 어떻게 벼루들을 모을 생각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와 아버지 밑에서 제사를 지낼 때마다 직접 먹을 갈아들인 그런 경험이 살아남아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점, 10점, 20점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50년 가깝게 1,500여 점의 벼루를 모으게 됐습니다. 총 1,500여 점의 벼루들 중에서 유물 가치가 큰 벼루만 골라 재질별, 시대별, 형태별로 전시 중인데요. 어떤 중요한 벼루들이 전시되어 있는지 추천 전시품부터 만나볼까요? 이 수정으로 만들어진 벼루는요, 부녀자들이 화장을 할 때 사용했던 벼루입니다. 그리고 제가 49년 동안 벼루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수정 벼루는 이 한 점밖에 본 것이 없습니다. 이 반딧불이형 벼루는요, 전체의 그 조각 자체가 6개의 다리까지 아주 섬세하게 조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벼루 중에 하나입니다.
이곳에 오면 벼루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벼루가 만들어진 시대와 재질, 다양한 문양들을 비교하며 보면 좋겠죠. 문방사우도 함께 전시 중인데요. 무려 200년 전의 종이를 비롯해 오래된 북과 연적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만날 수 있었던 벼루박물관, 여러분 어떠셨나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먹의 향기로에 빠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번에는요, 어린 시절의 추억 여행을 떠나볼 텐데요. 궁금하시죠? 지금 안내합니다. 이번엔 추억 속으로 떠나볼 차례. 키덜트 감성으로 채워진 이곳은 어른도 아이도 모두 좋아할 멋진 피규어들과 추억 속 캐릭터가 가득한 곳입니다. 박물관을 들어오면서부터 든 생각, 반가움입니다. 나의 마음속에 있던 추억들이 눈앞에 그대로 한 장면이 펼쳐지는 반가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전시품들이 있거든요. 제대로 즐길 수 있는 포인트들만 짚어드릴게요. 1층부터 3층까지 다양한 추억 속 물건들과 캐릭터 아트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이 수많은 작품들 중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귀한 물건들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첫 번째 소개할 곳은 작은 공간 속 넓은 세계를 재현해 놓은 디오라마죠. 벌써 눈이 번쩍 뜨이는 것이요. 수많은 TV 안에 수많은 영화의 장면들이 그때 이 생각이 납니다. 여긴 어떤 공간이에요? 여기는 옛날 TV 브라운관을 통해서 현실적인 영화의 장면들을 갖다가 연출한 그런 TV 디오라마존이라고 할 수 있죠. 옛날 TV 안에 넣은 이유가 있어요? 예, 옛날 추억을 이제 그런 감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저희가 만들어봤습니다. 맞습니다. 예전에는 다 브라운관이었잖아요. 디지털 TV가 아니라 그 시절의 TV 안에서 그 시절의 영화 드라마들이 그대로 있네요. 두 번째 소개할 공간. 여긴 딱 봐도 굉장히 오래되고 유서 깊은 물건들일 것 같긴 한데 대체 어디에 쓰이던 물건일까요? 이쪽도 분위기가요. 왠지 추억에 젖어들 듯한 분위기예요. 여긴 어떤 공간인가요? 네, 여기는 세계 최초의 전기가 없던 시절 촛불로 영상을 보기 시작한 촛불 영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당시에 이제 서있던 이제 촛불 영상기와 그 다음에 이제 호롱불, 이제 석유를 심지를 사용한 이제 영상기들이 이제 주로 이제 많이 사용되었죠. 영상기의 시작, 영화를 처음 만들기 네, 시작했던 맞습니다. 때의 장비들이 전시가 돼 있네요. 네, 맞습니다. 전기가 없던 시절 그림 필름을 끼워서 촛불을 이용해 봤던 이 최초의 영상기가 없었다면 지금의 영화나 드라마도 없었겠죠. 구석구석 정겨운 소품들과 어린 시절 즐겨보던 만화 주인공들까지 전시품 하나에 수많은 추억들이 담겨 있어 이곳에 오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 것 같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겁게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인 것 같고요. 굉장히 전시품들이 많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면 더욱더 재미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한마디로 정리하고 싶으네요. 여러분, 옛 추억이 기억나니? 이번에는 불빛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경주는 지금 등축제가 한창입니다. 지난 5월 3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0월까지 경주의 밤을 밝힐 예정입니다. 사실 경주 중에서 보문에는 야간이 상당히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름다운 이 경주 관광 보문단지를 좀 더 하기 위해서 등을 여러 가지 등을 한 300개 정도의 등을 설치해서 관광객들이 좀 더 밤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등축제장에는 문화유산, 세계 건축물을 본뜬 작품부터 공룡,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다양한 볼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작품들이 있겠죠. 네, 첫 번째는 와불상이 있습니다. 와불상은 길이가 한 20m 정도 됩니다. 거기에 그 물에 비치는 와불상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많이 오셔서 사진을 찍으면 아주 아름답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중국 국보 1호인 천수 관음산을 본떠서 만든 등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한 10여 미터 넘고요. 불빛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와서 밤에 아름다운 불빛 속에서 사진을 찍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경주는요, 여러분들이 딱 오기 좋은 이색 전시관이 넘쳐대고 있습니다. 꼬물거리지 마세요. 오세요. 어디로? 경주로. 삼색 매력을 가진 경주의 전시장들 어떠셨나요? 나날이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하고 있는 경주. 언제든 찾아와 주세요. 즐거운 볼거리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영상으로 방금 만나보신 등축제의 정확한 이름은요. 경주 세계문화유산 등축제라고 하는데요. 10월 말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 어린이들과 함께 자녀 계신 분들은 같이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북이 참 좋다. 오늘은 2019년 상반기 결산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의 이야기와 사진을 받아봤는데요. 과연 어떠한 이야기들이 와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0913번님, 아까 중간 선물 받으신 분이죠. 네. 2019년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은 둘째가 찾아온 일이에요. 올해 상반기는 자식 용사에 성공한 것 같습니다. 야, 우선 무조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뭔가 저 사진 처음 볼 때요. 뭉클할 것 같아요. 정말 생명은 또 신비롭고 소중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그쵸. 큰 경사네요.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우리 0914님의 첫째는 지금 얼마나 또 설렐까요? 동생 생기면은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싶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호텔 숙박권을 저희가 중간 선물로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셋이 아니라 넷이서 가는 거겠네요? 그쵸? 그렇겠죠. 넷이서 또 좋은 추억 남기시고 나중에 또 사진으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순산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문자 만나보죠. 0729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2019년 저의 최고의 사진, 올해 환갑을 맞아 초등학교 친구들과 태국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라고 하면서 단체 사진을 보내주셨네요. 보내주셨습니다. 멋집니다. 우리 네. 12명의 왕비님들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요. 정말 멋지네요. 네. 아니 근데 참 신기하잖아요.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저렇게 환갑 때까지 같이 이렇게 이어진다는 게 네. 대단한 우정인 것 같습니다. 거의 뭐 50년 정도 맞아요. 우정을 이어오고 있다는 게 그러네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칠순 때도 또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기를 바랄게요. 네, 그럼 다음 문자 만나볼까요? 네. 3449번님께서 저는 매주 빠지지 않고 산을 찾아 자연과 함께 했답니다. 1월 1일 덕유산을 시작으로 지난 일요일 도명산까지 총 36개 산에 올랐어요. 야. 그러면 이 상반기에만 총 36개의 산에 오르셨다는 거죠? 대단하시네요. 그러면은-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한 산악이신이네요. 6개월이니까는 일주일에 하나씩보다 더 많이 오른 거 아닌가요? 그렇죠. 4주, 6개월 하면 24주가 되는 건데 정말 산을 대단하십니다. 사랑하시는 대단하시네요. 네, 시간이 날 때마다 다니시나 봐요. 이렇게 되면은 하나하나 이렇게 등반에 성공할 때마다 추억도 쌓이고 건강도 챙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일석이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 사진은 정말 우리 아버님들에게 흔히 볼 수 있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아닙니까? 정말 볼 수 그렇죠. 있는. 네. 맞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올 하반기에도 정말 많은 산들 등반에 성공하시고요. 건강도 계속해서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파이팅! 파이팅. 다음 문자 만나보겠습니다. 네, 찬율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올해 4월 서울에 가서 청와대 앞까지 버스 여행을 했어요. 좋은 기운 받아 남은 시간도 좋은 일만 가득하길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따님이랑 아드님이랑 같이 함께 버스 여행을 한 것 같네요. 네, 그러게요. 그런데 저렇게 앞에서 브이하고 우리 아이들은 좀 지친 표정인 것 같기도 해요. 네네네. 또 우리 어머님은 바쁘신가 봐요. 전화 받으시면서 사진 보니 빨리 찍어 빨리 찍어 그래 빨리 찍어 네. 이런 표정이시네요. 네, 하반기에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정말 살아있는 교육이 아닐까 싶습니다. 언제 한번 이렇게 청와대 앞에 가보겠어요. 맞습니다. 뭐 그렇게 또 힘들진 않으니까요. 네, 원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 보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겠고요. 오늘 당첨자는 메시지 보내주신 4분 모두 다 당첨을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축하드립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주말에 함께할 수 있는 문화행사 소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국 신기해도시 순회 연주회를 선보이고 있는 피아니스트 이봉기 씨가 전주를 찾아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 전주 한병문화관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이른이 가까운 연세에도 식지 않는 열정으로 선사하는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 감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해설이 있는 동화발레 오즈의 마법사 도로시의 모험이 6월 29일 토요일 오후 3시 정읍사 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전북 유일의 프로발레단 발레시어터가 선보이는 무대인데요. 발레 공연에 흥미로운 마술 공연도 더해져서 공연의 재미를 더한다고 하네요. 도깨비들이 꾸미는 신나는 타악 퍼포먼스 가족무용극 미스콩이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오전 11시, 오후 2시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연지홀에서 열립니다. 네, 정읍 씨와 전북과학대학교에서는 올해 7월부터 이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함께할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네, 이 정읍시 생활과학교실은요. 지역의 초등학교와 아동센터 등 총 17개의 교육장에서 매주 1회 총 10회의 수업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과학의 원리가 숨어있는 이 빛상자와 함께 석고 방향제 만들기 같은 프로그램도 함께 할 수 있고요. 코딩 교육의 원리까지 배울 수가 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요. 전북과학대학교 생활과학교실로 전화를 해보시면 교육 장소, 수업 시간까지 더욱더 자세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 방학을 앞둔 아이들을 위해서 미리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주말에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수요일에 다시 찾아올게요.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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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이 참 좋다. 이 프로그램은 3대를 이어가는 국수의 명가 송철 옛날 국수, 내 몸의 일도를 높여주는 보약 고사리 아주맘 황토생강, 입안 가득 치즈 풍미 지정한 피자, 오션뷰에서 즐기는 바다와 노을 대천 데이나이스 호텔, 추억을 전하는 실내 롤러장 롤러팝과 함께합니다.